어디냐면 175페이지 펴보세요. 175. 일단 이제 175페이지에 자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5번에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 자 이제 물건 자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전에 이거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요거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겠어요. 5번 175쪽 일물일권주의. 자,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거야. 일물일권주의. 자, 왜냐 물건은 지배권이니까 그죠? 딱 한 개만 소유권 한 개입니다. 자, 의의 갑니다. 의의는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이 바로 자, 건물은 일동이죠. 건물은 단위가 동, 토지의 단위는 필입니다. 그러니까 일동 건물의 소유권 하나 이거라는 거야. 일필지의 소유권 하나. 그걸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 보죠.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 위에 하나의 자 물건 나오면 소유권을 바꿔 읽으면 쉬워요. 하나의 소유권만 성립한다는 원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물건에서 일물일권주의. 자, 따라서 물건의 일부 그러면 우리 건물에 뭐 유리창 이런 거죠. 뭐 유리창 또는 구성 부분이나 자 또는 수개의 물건 묶어서 수개의 물을 집합물이라 그래.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에 소유권 한 개가 돼요. 그래서 구성 부분이나 일부나 집합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 성립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2번 내용. 다음 장 양가로 2번 내용. 1번의 원칙 갑니다. 자, 일물일권주의는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더 중요해요.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의 원칙은 동그라미 기억.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건. 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종류가 같은 이런 말이에요. 같이 있을 수 없다. 종류가 같은 물건은 2개 이상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유권은 1개. 자, 즉 가보죠. 즉 양립할 수 있다면 하나의 물건에 복수 물건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동그라미 2번 정의 표시하면 동그라미 니은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설정할 수가 없다. 이게 저작년 출제된 거죠. 자, 한 개의 물건에 저당권은 한 개가 돼야 되지 일부에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수개의 물건 전체 묶으세요. 수개의 물건 전체를 집합물이라고 그래요. 집합물에도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집합물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지금 이 교실에 자 책상이 50개야. 그럼 소유권이 50개가 돼야죠. 근데 소유권 50개인데 집합물 50개 소유권 하나 이건 안 되죠. 집합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는 예외가 나와.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일물일권이 예외가 중요해. 일물일권이 예외.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자, 우리 자 물건은 우리 11월 12월 때 했잖아요. 물건을 이제 나눌 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점유권, 소유권, 자 본권, 자 본권은 소유권, 반대말 제한물권. 그럼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이렇게 나눴죠. 이걸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외적으로 자 용익물권을 보세요. 용익물권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었죠. 요건 예외적으로 일부에 가능해요.
자, 일필지의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는 일물 일권주의죠. 그런데 요 소유자가 요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예외입니다. 이거는 땅을 빌리는 사람, 일부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니까 보죠. 자, 동그라미 미역 원학중이에요. 일필토지 동그라미 일부에 용익물건이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게 작년에 나온 거죠. 34회가 작년이야. 그럼 이걸 출제할 때 용익물건 세계적으로 뭐뭐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등기할 때는 어느 부분인지에 도면을 첨부해야 돼. 도면 첨부. 도면. 등기부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내일 공시법. 일부에 용익물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그 옆에 이제 건물의 일부입니다. 자, 건물의 일부. 자, 여기 이 집의 건물이 방이 4칸이야. 자, 4칸에 한 칸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전세권은 객체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잖아. 자, 그 뒤에 건물 동그라미 쳐 또 일부에 유치권 성립할 수도 있어. 유치권도 일부 점유하니까 일부. 또 바로 그 옆에 또한 권역생 점유권도 일부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의 유치권, 일부의 점유권 성립할 수 있어요. 다음 동그라미 디귿. 일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일단 줄거놓고 또는 건물의 일부 방 한 칸에 전세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외야. 자, 여기 집합 건물 가보죠. 자, 우리가 이 일동 건물을 그러면 우리 아파트 생각하세요. 아파트는 자, 1동이 101동이야. 자, 원칙에 의하면 101동의 소유권이 한개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집합 건물은 자, 여기가 만약에 501호다. 501호에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 자, 1동의 일부잖아. 일부에 이걸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구분 소유권. 자, 여기 조금 전에 앞에 나왔죠? 1동 건물 일부에, 즉 501호에 구분 소유권 성립할 수 있고, 또는 건물의 일부 방 한 칸에 전세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리얼도 줄만 걸고 그냥 갑니다. 리얼. 각종 재단 저당법에 의한, 자, 동그라미 치죠. 공장 다음은 재단.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저당권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우리 11월달에 배웠죠. 자, 만약 여기를 우리 공장재단 만든다. 그러면 집합물을 갖다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공장재단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광업재단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외를 외워야 돼. 자, 그 밑에 예제 문제 보세요. 근데 예제 문제가 작년, 저작년 나왔던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아직까지 안 풀리겠죠? 보죠. 일필토지, 동그라미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자, 일부가 나오면 무조건 용익물권 할 수 있죠. 자, 1번. 저당권은 용익물권이야, 담보물권이야? 담보물권이 일부에 안 된단 말이야. 답 나왔네요. 1번 저당권이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다음 2번에 전세권 일부 가능하죠? 방 한 칸. 저 토지 일부 가능하고. 3번에 지상권. 그 옆에 하나 더 적어요.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도 용익물권 일부 가능하고. 그럼 5번에 점유권도 일부 토지 점유할 수 있죠. 일부에 점유 가능합니다. 자, 내가 이 땅이 이만큼이란 말이야. 이만큼에 이렇게 철조망 치고 이번에 일부에 점유할 수 있죠. 일부 점유권. 그 다음 4번에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일부에 가능해. 방 한 칸에 임차권, 용익 채권이니까. 임차권도 일부에 가능합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물일권제는 결국 예외를 낸단 말이에요. 예외. 일물의 일부에 할 수 있는 일단 용의권 3개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점유권, 임차권도 일부에 가능해요.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일부에 불가능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일물일권제는 일부에 할 수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5번. 여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물권 법정주의. 같은 말 적으세요. 물권 한정주의죠? 이거 우리 계속 배웠잖아. 물권 한정주의. 물권 법정주의. 우리 물권법에서 제일 첫 쪽하고 185조입니다. 자, 제목에 물권의 종류 다음에 하나 더 적으세요. 물권의 종류 다음에 빠져 와 내용 이렇게. 와 내용. 종류와 내용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야 돼. 물권의 종류와 내용. 이렇게 보면 물권은 결국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줄긋고 법률은 법률 또는 관서법, 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요. 물권 법정주의. 자, 법정 같으면 한정, 물권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1의 갑니다. 물권 법정주의란, 자, 물권은 국회가 만든 법률 또는 대법원 판례가 만드는 관서법에 의해서만 인정이 되고, 자, 줄거세요.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민법상 물권 우리 8개 외웠잖아. 근데 지상 8개.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조금 배우겠지만 특별법상 물권 약 한 20개. 그리고 관서법상 물권 3개입니다. 약 30개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요걸 선택을 해서 써야 되지. 갑과 을이 이 종류가 없는데 여기서 계약으로 물권 만들면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작권 인정 안 하잖아. 갑과 을이 우리 소작권 계약하자 또는 노예권 계약하자 이런 물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노예권 이건 고대잖아. 고대. 소작권 중세고 이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자,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물권 법정주의 내용. 자, 강의 안 한 건 절대 보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제 법도 순서가 있어요. 자, 법의 이걸 순위라 그래. 법도 순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이 무슨 법이죠? 가장 높은 법. 예? 가장 높은 법. 예? 예, 헌법이고요. 순서. 헌법. 헌법이 왜 1등이냐?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예? 예, 그렇죠. 국민이 만드니까 제 1등이야. 그러니까 이 밑에 법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법률, 그 다음에 법률 밑에 있는 게 명령, 그 밑에 있는 게 규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법은 이 하위법이 이걸 위반하고,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권이 있잖아.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무효. 명령이 헌법에 위반된다. 무효.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면 무효야. 이걸 위헌 법률 심사라 그래요. 헌법이 대빵이죠.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이제 헌법이 빠져요. 자, 그럼 헌법의 바로 밑에 있는 게 법률이야.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네, 국회입니다. 내가 이제 바쁘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누가 좀 만들어라고 내가 뽑아준 거야. 그럼 국회에서 만든다. 법률. 이거는 법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요. 법률.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기 힘드니까 그 밑에 자, 명령은 누가 만들죠? 이거는 개인이 만들어.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장관령, 부령이라고 그래요. 이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규칙입니다. 순서 이렇게 돼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야. 그럼 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자, 물권 법정주의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지 하위법 이걸로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밑에입니다. 법률과 관습법이야. 자, 자주 나와요. 제 185조 이게 물권 법정주의야. 물권 법정주의 법률은 동그라미 치세요. 국회가 제정한 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한다 이거야. 국회가 법으로 만든 법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살짝 적어 하위 법령인 그 밑에 심표다음 하위 법령인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명령이나 규칙 가지고는 물권을 만들지 못해요. 물권을 어디서 만들어야 돼? 국회에서 법위로 만들든지 그걸 형식적 법률이라 그래.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이 안 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기출문제 보세요. 어떻게 냈느냐? 작년에 나왔잖아. 34회. 작년이니까 한 2달 전에 나온 거예요. 자, 기출 보세요. 민법 제 185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정확하죠? 오,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바로 밑에 기출 보세요. 물권은 부동산 등기 동그라미 규칙으로 창설할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죠. 있다 그러면 X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물권은 강력하니까 강력한 권리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또는 대법원에서 관습법으로 만들어야지 하위 법령인 명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창설하지 못한다는 뜻은 기억, 니은 묶으세요. 종류강제, 내용강제입니다. 종류를 딱 강행하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자, 기업 종류강제라는 것은 땡땡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는 새로운 종류 물건을 개인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했죠? 무슨 권? 소작권, 노예권 이런 걸 만들면 무효라는 거죠. 종류강제 이 말입니다. 미연의 내용강제는 땡땡 법률 또는 관습 부의 줄 보세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줄거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전세권은 뭐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반드시 지급해야죠. 근데 갑과 을이 고입 줄보세요. 무상 전세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하면서 우리 무상으로 하자. 무효예요. 전세권 무상이 안 되면 이게 내용강제 위반이야. 이게 물권을 애워야 돼, 이제. 자, 양강 4번 중에 이제 물권 법정지 위반 효과는 자, 줄거세요. 제 185조는 강행 규정이야. 강행 규정을 위반한 무효죠?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의 계약은 무효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제목으로 다시 올라가 6번 물권 법정지 옆에다가 반대말 적으세요. 물권 법정지 반대말 채권이겠죠? 채권 계약 자유의 원칙. 채권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자, 채권은 갑과 을이 계약으로 자 종류와 내용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 계약은 자유입니다. 옛날에 우리 중국집에 가면 뭐 짜장면, 우동, 짬뽕밖에 몰랐잖아요. 우리 만들면 돼. 짬짜면 계약, 탕수육 계약, 채권이니까. 그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야. 왜냐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돼. 그래서 그래요. 채권은 한 사람한테 관계니까. 물권법 첫 시간이 바로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주의 가장 중에. 자, 그럼 7번째 애우로 가죠. 물권의 종류를 애우로 갑니다. 자, 물권의 종류는 어디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거나, 자, 대법원 판례로 관습법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개인이 갑과 을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물건의 종류 1번에 줄거세요. 민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건 8종류겠죠? 우리 외웠잖아. 자, 민법은 줄거보죠. 자,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위치권, 저당권, 질권 8종류죠. 거기 질권에 X 하세요.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질권은 거의 7개만 시험 범위예요. 그럼 왜 그러면 질권이 시험 범위에 자 제외되느냐? 질권은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만 가능해. 부동산이 객체가 안 되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제외된 거야. 우리는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니까. 부동산이 객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 범위에 제외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자. 박스. 이거 많이 봤죠? 제가 숙제를 했던 박스입니다. 자, 박스. 자, 이건 어떻게 나눴죠? 점유권하고 봉권. 봉권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에다 갑이라고 하죠. 갑. 제한물권은 을. 그리고 제한물권 어떻게 나눴죠? 용의물권 3개, 지지전. 담보물권 3개, 유저질.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바꾸세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우리 프린트 나눠줬죠. 그죠? 그걸로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럼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프린트 보면서 객체를 정리합니다. 자, 물건은, 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잖아. 지배권인데, 지배의 내용에 따라서 점유권은, 자, 사실상 지배권인데, 가로 열고 적어보죠. 이거는 동산입니다. 객체가 부동. 다음, 봉권.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럼 봉권은 어떻게 나눴죠? 거기 소유권에다가 옆에다가 부동산, 동산입니다. 소유권의 객체가 부동. 다음, 제한물권. 자,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3개 나오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니까, 자, 지상권은 객체가 토지, 적어요. 지역권도 객체가 토지, 토지를 여기 승역지라 그래. 지역권은 객체가 토지는 또 무슨 지? 승역지야. 승역지. 자, 전세권은 2개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다 돼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자, 그럼 이렇게 또 출제한다. 다음 중 토지만 객체로 하는 물건은 그러면 2개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입니다. 그 다음 담보물권. 다음 위치권, 저당권, 질권. 자, 위치권에 3개. 위치권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부동유.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이게 물권 법정주의니까 암기해야 돼요. 다음 저당권은 부동산하고 권리 2개 뭐죠?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다 나갔어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다음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 동산하고 권리. 동산과 권리.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기서 한두 문제 꼭 나와.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쭉 나오죠. 동그라미 1, 봉권하고 점유권 순서 바꾸세요. 점유권하고 봉권.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 3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자, 4번 보죠. 동산물권하고 부동산 물권. 자, 이게 이제 암기되면 기억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동산을 객체로 할 수 있는 물권은, 자, 일단 점유권은 뭐죠? 동산, 부동산. 유치권도,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질권은 동산 권리가 있다. 잘라주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객체로 한 물권은 점유권, 부동산, 동산. 소유권, 지상권은 토지만,
지역권도 토지만 성이 없지만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 그다음 유치권은 부, 동, 유, 저당권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민법상 물권 8가지 외우는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돼. 항상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어렵고. 나중에 보면 우리 3월달에 가면 이건 이제 다 외워져 있어. 왜? 강론에 또 배우니까. 다음 2번 갑니다.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문자. 민법 이외의 법률 이퀄 특별법이라 적어요. 민법 이외의 법률이 바로 특별법이야.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물건 약 20개 정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2개는 치워. 상사유치권, 상사질권은 치우세요. 시험 안 나옵니다. 상법에서 나오는 거야. 상사유치권, 상사를 지우고. 자, 이제 죽었습니다. 임목저당권. 이건 임목법이죠. 임목저당권. 다음 공장저당권, 광업저당권. 가장 중요하죠. 집합물에 대한 저당권입니다. 공장저당권, 광업저당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의제 부동산이라 그러는 거. 자, 부동산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거죠. 4가지 있죠? 자, 가장 비싼 동산 바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죠. 자, 그거 좀 바꾸세요. 건설기계. 옛날에는 이 건설기계를 중기라 그랬어. 지금 건설기계로 바뀌었어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요거는 이제 선박 나오면 반드시 몇 톤 이상이라 그랬죠? 20톤 이상이죠. 요거는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이건 등기합니다. 선박 등기. 동산인데도 등기해요. 그 다음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는 등록을 하죠. 등록. 이제 공시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등기나 등록이니까 의제 부동산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뭐 할 수 있죠? 등기나 등록하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박 저당권, 자동차 저당권, 항공기 저당권, 건설기계 저당권이 특별법을 인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자, 가등기 담보권에다가 뒤에 밑에 하나 더 적으세요. 가등기 담보권. 우리 가담법에 나온 거, 이따 여기다가 가로 열고, 자, 부동산 양도 담보권. 양도 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양도 담보권도 특별법상 물건이야. 가등기 담보권, 부동산 양도 담보권. 쉽게 해서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고,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양도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업권, 조강권 지우고 광업권, 어업권. 자, 광업권은 뭐죠? 광업권은 광물을 독점적으로 캘 수 있는 권리죠. 광물, 석탄을 독점적으로 캘 수 있는 권리. 어업권은 의류를 독점적으로 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걸 특별법상 물건이라 그래. 특별법상 물건은 그러니까 결국은 저당권 설정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야. 그 다음 양가로 3번 중요해 보시 이제 관서법상 물건. 땡땡 적으세요. 관서법은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대부분 판례가 이거는 관서법이다 라고 판결로 때려주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관서법상 현재 3가지야. 3가지가 동그라미 1번 관서법으로 인정될 물건 현재 3개 외워야죠. 관서법상 법정지상권 줄여서 관서법상 법지 이렇게 합니다. 법지. 다음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 시험 이제 치료 지급 의무 있다 그랬죠. 분묘기지권은 치료 지급해야 됩니다. 이 판례가 이제 바뀌었어. 다음에 동남처 동산양도담보권입니다. 동산양도담보권은 관서법이고 아까 했지만 부동산양도담보권은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
부동산 양도담보권은 특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동산 양도담보권은 판례가 인정합니다. 자, 동그라미 이걸 더 중요해. 이제 우리 판례가 관세법상 물건은 3개밖에 없어. 아닌 거 4개. 그 밑에 4개. 자, 2번 판례는 자 일단 온천권. 자, 온천은 독점이야 독점 아니야? 여러 사람이 같이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다음 사도 통행권. 개인도로 통행권도 여러 사람이 통행하잖아. 독점권이 아니잖아요. 다음 공원 이용권. 거긴 하나 더 읽어. 다음에 등 앞에 하나 빠졌어요.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 4개는 관세법상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봅시다. 뭐뭐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자,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물건이 아니야. 자, 오른쪽 판례 나오잖아요. 판례 보세요. 판례고 동그라미 1번을 4번하고 적어. 4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줄거놓고 물건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 등기해서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채권이야 채권. 이랄지라도 그 소유권이 넘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건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줄이면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상 물권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온천권. 3번에 공원 이용권. 4번에 관습상 사도 통행권도 물권법정지 위배된다. 물권법정지 위배된다는 게 바로 물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물건이 아닌 거 4개 뭐라고 애운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은 물건이 아닙니다. 많이 나와요. 이건 전부 채권이죠. 물건이 아닙니다. 기출된 게 오른쪽 보세요. 기출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세법상 물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X죠. 그런 식으로 출제한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권리지 독점권이 아니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다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등기를 안 했잖아. 등기 안 했으니까 채권자지 물건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예제 한번 보시죠. 자, 그 예제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여기 33회. 올해가 35회야. 33회니까 작년, 저작년 문제.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자, 보죠. 자, 잘 보세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고른 것. 자, 그러면 왼쪽에 좀 적으세요. 자, 이걸 좀 설명 안 하고 왔네요. 우리 민법상 물건 8개 중에서 조심해야 된다. 자, 점유를 못하는 물건. 점유 못하는 거. 2가지죠. 뭐죠? 점유 못하는 게 지역권하고 저당권.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자, 점유를 못한다. 쉽게 해서 점유권이 없는 거. 무슨 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입니다. 자, 지역권자는 서비스 받는 권리지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저당권자도 등기만 해놓지 그 물건을 은행이 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권자,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어. 반대. 자, 점유는 하지만 등기 못하는 거. 등기 못하는 물건이 뭐죠?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죠. 자, 그럼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공시방법이 뭐냐? 점유를 공시방법을 합니다. 점유를 딱 취득하면 점유권 취득,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취득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돼요.
자, 점유 못하는 물건 2개, 지역권하고 저당권. 등기 못하는 것 2개 뭐죠? 점유권, 유치권. 아직까지 잘 안 해오니까 자꾸 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요걸 알면 이제 그 밑에 예제 문제가 풀려요. 보죠.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골라라. 골라보자. 이게 점유 못하는 거 2개 찾아보면 되겠네. 뭐. 지역권, 저당권 못하죠. 자, 기업, 전세권. 당연히 전세권자도 그 집에 들어 살잖아. 점유할 수 있고. 니은의 지상권은 당연히 점유할 수 있고. 땅 사용권이죠. 다음 디귿 나왔네요. 저당권은 점유권 없죠. 하나 더 줘. 거기다가 지역권, 저당권 없고. 다음 리얼 조심해야 돼. 임차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이 채권이잖아. 채권이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점유는 할 수 있지만 채권입니다. 그래서 점유할 수 있는 거는 기업, 물건은 전세권, 미연, 지상권 2개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건인데 점유권이 없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니까 답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야? 2번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물건을 좀 애워줘야 돼요. 이걸 기억합니다. 점유할 수 없는 거 지역권, 저당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못하는 것은 점유권, 유치권. 이걸 뭐라고 그래? 물권 법정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물권은 법에 딱 정해진 대로 지켜야 돼.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 소유권도 동산, 부동산.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물거래 효력 보도록 하죠.